맨시티가 얼마 전 에버튼전에서도 1대1로 비기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러면서 최근 13경기 1승 3무 9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아무래도 최근 경기들의 결과가 좋지 않기도 했고 또 홈경기다 보니까 이 경기를 무조건 잡기 위해 가르디올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시스템을 준비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골키퍼 오르테가, 그바르디올, 아케, 아칸지, 리코 루이스의 백포라인, 중원의 코바치치, 이선의 도쿠, 실바, 포든, 사비뉴, 최전방 엘링홀란이 나왔는데 공격 시엔 그바르디올, 리코 루이스가 측면 넓게 2선 가까운 위치까지 전진하고 후방엔 아케, 아칸지 두 센터백만 남습니다. 3선에 있는 코바치치 정도가 이 센터백들 사이로 떨어지면서 라볼피아나 형태를 만들든 아니면 2선 아래에서 패스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공격 상황을 조율하든 비교적 아래쪽에 머물면서 균형을 잡아줬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거의 2-3-4-1, 평소에 백스리를 놓으면서 3-2-4-1을 썼던 것에 비하면 매우 공격적인 진영이에요. 그 덕분인지 시티는 이날 빠른 시점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시티의 전반전 공격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화면 안 보이는 뒤쪽엔 아케와 아칸지 두 명만 남고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상대 진영 깊숙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면 넓게 볼을 잡은 도쿠가 에버튼 수비 두 명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이 틈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에버튼 박스 안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이걸 확인한 도쿠가 실바가 달려가는 앞 공간을 향해 패스,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간 실바로부터 전반 14분 시티의 빠른 선제골이 터졌죠. 이런 식으로 초반 시티의 공격 시스템은 매우 공격적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원래라면 리코 루이스가 인버티드 풀백, 미드필드로 좁히면서 중원의 숫자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텐데 과르디올라는 이날 경기 초반엔 리코 루이스와 그바르디올을 모두 측면 넓게, 양쪽 넓게 벌리도록 만들어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고 필드를 넓게 사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전술로 사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건 양쪽 윙어들이었어요. 양쪽 윙, 도쿠나 사비뉴가 풀백들의 지원을 받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측면 넓은 공간에서 아이솔레이션 되어 롱볼을 받는 그림들이 꽤 자주 나왔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후방에 아케와 아칸지, 센터백 2명, 그 앞 3선에 코바치치가 혼자 위치해 있고 양쪽 넓게 그바르디올과 리코 루이스가 벌려 있습니다. 이 화면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오른쪽 구석, 사비뉴가 오른쪽 터치라인 근처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 볼 잡은 아케가 반대편에 있는 사비뉴를 확인하고 롱패스를 뿌립니다. 이후 사비뉴가 자신에게 오는 볼을 헤더로 넓은 공간에 있는 리코 루이스에게 떨궈주는 데까지 성공. 루이스와 사비뉴가 패스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엔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사비뉴에게 좋은 침투 패스가 들어갑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간 사비뉴가 드리블로 상대 수비들을 뿌리치고 가운데에 있는 혼란에게까지 패스. 일단 상대 수비 블록에 막히긴 했지만 혼란의 박스 안 슈팅 장면으로까지 이어졌죠. 이런 식으로 과르디올라는 루이스와 그바르디올 두 명을 모두 넓게 벌리는 식으로 양쪽 윙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이 시스템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 14분 베르나르도 실바의 선제골 이후 과르디올라가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과르디올라는 선제골 이후 측면 넓게 벌렸던 루이스를 다시 이전처럼 안쪽으로 좁히게 만들어 비교적 안정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실바의 선제골 이후 시티가 1대0 리드를 잡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후방에 아케와 아칸지 그리고 이번에 리코 루이스가 아까보다 확실히 안쪽으로 좁히면서 코바치치 옆에서 미드필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까지만 해도 위에서 많이 활동하던 실바도 아래로 내려와 후방과 중원 지역에 가담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초반 15분 정도까지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선제골 이후로는 안정감을 중요시하면서 비교적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했던 건데 일단 과르디올라의 이 선택에 대해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날 경기를 라이브로 보셨던 분들이나 평가를 다르게 내리실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 시티가 중원 지역에서의 패스 미스라든지 빠르게 앞으로 나가려고 했다가 의도치 않게 템포가 빨라지고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내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의 이 선택, 공격력을 다소 포기하고 중원 지역의 통제력을 늘리는 이 선택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전반 종료 전 에버튼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과르디올라의 경기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소유한 게헤가 에버튼 기준 오른쪽 측면 넓은 공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콜먼 쪽으로 롱패스를 뿌리는데 이게 콜먼에게 정확히 도착하면서 에버튼이 파이널 서드 깊숙한 측면에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분명 에버튼이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수비라는 맨시티가 이 볼을 걷어내거나 골을 먹히지 않을 만한 기회가 몇 번인가 있었어요. 우선 콜먼이 여기서 곧바로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리는데 박스 안에 있던 아케가 걷어냅니다. 근데 이 볼이 높이 뜨면서 여전히 파이널 서드를 벗어나지 못했고 바로 박스 외곽에 있던 도쿠랑 실바 쪽으로 떨어져요. 문제는 이게 워낙 높이 뜬 상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바운드가 굉장히 크게 튀었고 도쿠랑 실바 모두 이 바운드 된 볼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높은 위치에서 에버튼에게 다시 볼을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로스가 시티 박스 안으로 날아오는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이 크로스를 중간에 막아줄 만한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크로스를 블락할 수 있었던 코바치치와 아케가 있었으나 절묘하게도 또 볼이 이 두 선수 사이 공간을 지나가고 또 여기 박스 중앙
어느 정도 볼을 커트하리라 믿었던 아칸지와 니코 루이스 두 선수마저 이렇게 스치며 볼이 박스 안을 가로지릅니다. 그 결과 제일 뒤쪽 넓은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던 은디아이가 볼을 잡아 그대로 에버튼의 동점골이 터졌죠. 이 실점 장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시티 입장에서 얘기할 때 단순히 볼의 궤적이나 코스가 불운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볼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몇 개인가 있었는데도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 때문에 시티의 수비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날 시티의 경기력이 전부 다 안 좋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 아까 말씀드린 실바의 득점 같은 장면들이 있었고, 또 도쿠나 사비뉴 같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처럼 상대 수비가 밀집한 상황에서 사비뉴가 저돌적인 전진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 상대의 파울을 유도, PK를 얻어낸 장면. 여태 사비뉴가 세밀함이나 최종 선택 같은 부분에서 비판받기는 하지만 이 장면만큼은 사비뉴의 드리블 능력이 시티에게 매우 좋게 작용했습니다. 사비뉴 덕에 PK를 얻긴 했으나 키커인 혼란의 슈팅이 픽포드에게 막히면서 시티의 두 번째 득점 기회는 무산됐어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PK 장면에서 유독 긴장된 표정이었던 혼란과 반대로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던 픽포드의 모습이 또 인상적이기도 했죠. 이렇게 시티가 1대1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1승 3무 9패, 아직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날 경기를 놓고 과르디올라는 일단은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그 말을 좀 살펴보면 과르디올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정말 잘했지만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다. 에버튼을 상대로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퍼포먼스가 좋았다. 우리는 박스 가까운 위치에서 많은 슛을 했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자신감은 결과와 함께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행히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과르디올라 입장에선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분명 좋게 볼 만한 장면들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시티에게 꽤 불행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티의 상황이 성과적으로는 좀 안 좋기는 한데 일단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는 있다. 과르디올라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가 지금 겪고 있는 침체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